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 돈 얘기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좀 경험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란 건 대부분 경험이 이제 실패겠죠. 어떤 이용을 당했던가 사기를 당했던가. 내 상황에서 그걸 또 되짚어 보면 뭐 상대방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사실 제 자신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예전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미처 간과했는지 실패하고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월세 상품들 상가니 우리 호텔이니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도 결론 이제 돈의 성격을 조금만 알면 아니면 좀 더 큰 시장 가서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야 할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꼭 부동산만 얘기는 아니에요. 돈의 성격이니까 우리 사업할 때나 주식시장에 관련 같이 연관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내 경험 생각나는 거 오늘 갑자기 이제 하려고 해서 한 30분 동안 갑자기 이제 어떤 얘기 할까 구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얘기나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같이 글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아까 말했던 아픈 경험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자주 얘기를 같이 물어봐 주고 얘기를 해줬으면 해요. 요거 얘기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돈에도 성격이 있다는 게 돈의 성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그 성격을 알아서 뭐 하긴요. 제 항상 기본적 베이스는 먼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이 바닥에 들어와서 뭐 여러 고생도 하고 운 좋게 어떤 돈도 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패도 하고 뭐 여러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제가 보는 건 돈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제 기준들이 있죠.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돈의 성격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제 개인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적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돈은 우선 지키는 베이스예요. 근데 지킨단 말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도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최선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뭔가 새로 움직이려고 할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을 돈의 성격이 있다는 핵심은 아까 말대로 이거예요. 돈의 성격이 있고 그 이유는 성격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지켜야 내 자신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킨다는 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금의 사회, 가만히 있다 해서 세상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죠. 세상에 내 돈 가치가 100원이었어요. 제일 쉬운 말로 인플레이션 얘기할게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제 돈의 가치가 100원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뭔지 아시죠? 통화량이 갑자기 시중에 있는 돈이 막 풀어서 갑자기 100원짜리 가치가 볼펜이 100원이었는데 어릴 때 라면이 뭐 이거 100원이 갑자기 200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죠. 즉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 까먹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현재 통화와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가 가만히 정지해 있던 의미는 아니에요. 무언가는 해야 돼요. 근데 무언가 할 때 항상 문제가 있죠. 사실은 어떤 걸 따져보고 싶어도 물론 요즘에 이제 많은 포털에서 뭐 누구 말처럼 뭐 지식인 서비스 뭐 이래서 있는 것처럼 결혼은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항상 갭이 발생을 하거든요. 분명히.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이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항상 상담할 때 이제 가장 위험한 분들이 보통 이제 은퇴자하신 분이나 이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이제 프랜차이즈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 왜 항상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은 1번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자체 시스템이 전문가 사회잖아요. 전문가가 무슨 의미죠? 전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 분야에 집중해서 파서 거기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그 은퇴하시면 너무 한쪽을 깊이 파셨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문가였는데 당연히 관심 자체도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 전체 보편적 이런 상식은 모르는 게 정상이죠. 너무 정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게 많죠. 더군다나 뭐냐면 가장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귀가 얇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귀가 언제 제일 얇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귀가 얇아진 타이밍. 이때라고 봐요. 제가 귀가 제일 얇아질 때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적극적 자세가 되고 갑자기 사람이 뭔가 고집이 있다가도 이건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방어적 자세, 겁도 나지만 갑자기 귀가 열리고서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 무슨 말인지 좀 아실 분들 새로 해보시면 좀 아실 텐데 듣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우면서도 이걸 해야만 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내 명언퇴직하고 나왔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돈만 갖고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장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내 기존 회사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난 초보거든.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듣기 시작해. 근데 이게 아직 구분 능력 여러 가지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극도로 이게 넓어지죠. 그때 이제 말장난에 많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아직 써놨던 게 보여드린 사기꾼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실은. 예, 사기꾼보다 사기꾼이 하는 돈 얘기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 속된 말로 번드르르한 말 또는 숫자성으로 되게 큰 말 또는 왠지 희망을 주는 말 또는 당신만을 위한 말. 예. 그런 말들, 특히 돈에 관해서 이 숫자 개념에서 왠지 나는 돈만,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 돈만 넣으면 왠지 되겠다는 말. 예, 되게 그게 거짓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말하면 거짓말인지 알아도 왠지 거짓말이 좋을 때, 내가 절박할 때,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내 귀가 완전히 열려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할 때, 그 절박함에 흔들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 돈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돈이 정지해 있을 수 있나요? 돈을 정지만 해서 쓸게요. 너무 쓰기도 귀찮다. 돈이 정지. 무슨 말이냐면 큰 돈일 경우 특히나 큰 돈일 경우에 작은 돈 내가 우리 통장, 우리 돼지 저금통에 100원, 200원 넣어놓을 수 있죠. 오랫동안. 네. 그러다가 집회 들어가면 좀 꽉 차면 생각 좀 달라지시죠? 집회 들어가면. 돈이 꽉 찼을 때 안 찼을 때 또 다르죠? 통장에 돈이 쌓일 때.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소비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뭔가 하려 할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이죠. 근데 돈이 점점 커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뭐 시장이 좋네 많이 그랬지만 항상 이 시장은 나가서 경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 큰 돈의 성격도 봐야 되고, 나의 성격도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건 시장이 불안하다. 지금처럼 이것도 망해, 저것도 망해, 망해. 그러니까 돈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다. 뻥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돈은 도망을 가던, 도망가서 새로운 시장을 찾던, 못 찾으면 아니면 새로운 거품을 인위적으로 만들던, 그게 큰 돈의 성격이고, 그게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망하네 해도 죄송한데 그걸 막으려는 국가 입장, 다 막으면 국가도 힘들거든요. 또 더 큰 위기 자본의 입장은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르게 갑자기 보면 새로운 시장이 흐르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명분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서 시장이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다가 아무리 많은 뉴스가 나와도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차분히 보시면 오히려 그런 시장이 망할 때 나오는 시장이 더 편해요. 속된 말로. 왜? 남들의 유칙도 있고 경쟁자 숫자가 좀 적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이제 뭐 자격 제한을 좀 두죠. 옛날에는 누구나 해먹었는데 이거 너무 경쟁이 많아져 우리가 해먹었는데 뭐 이런 식인데 그걸 잘 찾아가시면 방법이 생기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막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되게 좋은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약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2003년 만에 나와서 그분을 2004년인가 5년에 나왔으니까. 그 김모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이제 큰 자산가인데 되게 이 어린 사람들 보면 충고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충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대구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어린이가 그 당시에 아이 젊은 박 사장 너 참 잘할 것 같은데 너 조심할 줄 남자가 좀 40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40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남자가. 여러분 뭐 있으세요? 여기 40 안 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분이 해준 얘기가 그 당시 곧바로 못 깨달았는데 뭐 그게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여자 조심해라 아니면 뭐 돈 잘하지 마라 아니면 뭐 건강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 얘기는 하나예요. 절대 큰 돈 벌지 마라. 그분이 저한테 한 건 남자 40전에 조심해야 할 거. 절대 큰 돈 함부로 벌지 마라. 제가 컨트롤 타워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이 큰 돈이 되면 이 귀가 안 들려요. 남의 충고도 안 들리고 다 할까. 그래서 바람 넣어주는 소리만 들려요. 어머 멋있어. 어머 잘났어. 어머 대단해. 이 소리만 들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요. 제가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저한테 투자 제한이 얼마가 들어오죠? 네, 3천만 원짜리가 들어오죠. 근데 제가 10억, 20억, 30억 있다. 시장의 물건과 비교해서. 그러면 그게 10억짜리 투자처가 들어오나요? 제가 20억 있다고? 아니죠.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로. 왜? 은행의 신용구조가 이 정도 자산 이상 되면 어느 순간부터 뭐죠? 돈 빌려드립니다. 돈 갖다 쓰세요. 여기도 사업하는데, 여기 대표 신용도면 저희 PF 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사업이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망할 때 어떻게 망하죠? 아까 작은 돈은 손실 개념이면 여기는 그냥 끝나요. 끝나. 근데 큰 돈의 문제가 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돈에서 가장 문제, 제가 돈이 커져 보니까 뭐냐면 조그만 사업은 제 손 안에 다 들어가요. 조그만 사업은. 제 손에 다 들어가는데 이 큰 사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숫자도 그거 크게 볼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내 손 안에서 안 눈여겨지는 것들. 또 터졌을 때 내가 해결을 못해요. 이 조그만 일들은 터지면 내가, 그러니까 뭐 음식 얘기하면 제가 먹다 잘못 샀어요. 뭐 음식을 좀 변한 걸 먹어서 하면 제가 혼자 뭐 화장실 가면 돼요. 뭐 우리 집에서 뭐 조그만 고장 났으면 내가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조그만 사업일 때. 내가 오늘 뭐 사과 한 박스 사와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과 한 박스 정도의 손실인데 뭐 하나도 못 팔면 아니면 내가 다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사업이 커지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커지고 플레이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컨트롤 문제가 생기는 상황부터 문제가 돼요. 즉 나중에 사업이 다 잘 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이득이고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 컨트롤 타워들의 힘이 막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각자 이권 생각이 되게 복잡해져요.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런 큰 것들은 대부분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고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더 안 돼요. 누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그래서 귀가 얇아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마무리 짓는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경솔하게 믿는 거 있죠. 내가 경솔해서 나만 뭐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투자를 할 때 친구를 왜 마음에 나 신경 써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특히나 마음 좋은 분들, 오지랖 넓은 분들. 나만 벌지 않고 쟤도 벌었으면 쓰겠어.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솔히 믿어버리지 않았던 사건을 그러면 그분이 같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똑같아요. 경솔하게 믿는 건 뭐다? 내 물음표였냐면 죄다예요. 죄. 경솔하게 믿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투자권에서 쉽게 숫자 보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 대단히 큰 죄예요. 큰 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흘러가는 걸로. 혹시나 잊어먹을까봐 정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살짝 한번 사기친 종이적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이슈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기치기 좋은 계절 그때 이슈 아시죠? 요즘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돈이 막 올라왔다가 스탑! 돼버리면 시장이 다 여기도 안 좋아 저기도 안 좋아 되면 갑자기 돈을 갑자기 벌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체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절부절해. 뭔가는 해야 돼. 뭔가 이 돈을 갖고 어디 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시장에서 특이한 물건들이 나오죠. 특이한 물건들이. 네. 그리고 그 특이한 물건이 부동산은 특히 수익률 맞춰진 물건이라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실하고 관계없이. 네. 그래서 이제 사기치기 좋은 계절을 한 건데 오늘은 이 아래 얘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재수없는 말이에요. 사기 당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저 얘기를 해요. 시장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사기 당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물론 이제 제일 일부는 뭐죠? 게으른 분들. 단순히 돈만 넣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돈만 넣고 돈 먹기 좋아하는 분들. 당연히 내 돈 소중한 줄 아세요. 내 소중한 돈. 근데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장에 나가면 소중한가요?
내 돈 1,000만 원, 내 돈 1억.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은 얼마? 인쇄 찾아보세요. 저도 얼마인지 숫자를 몰라요. 내 장롱 속에, 내 통장 속에 있을 때 정말 소중하고 큰 돈이에요. 왜?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시장은 모든 사람의 시장. 대한민국만의 시장? 아니죠. 아니야. 사실은 이제 뭐죠? 여러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통장이에요. 통장이 있는데 여기 때는 되게 소중하죠. 근데 시장에 나가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 통장 다 있잖아. 여러 개. 근데 여기만 나가나요? 더 큰 시장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돈에는요, 국경이 없어요. 즉, 시장에 나가면, 여러분 주식 안 치시죠? 주식 항상 여러분 보시죠. 뭐 보시죠? 외인들 얼마 들어왔나? 외인들 나가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한테는 소중하나, 나의 가치가 시장 나가서 나가고 똑같은 가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판단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투자 유출을 받건 공고를 받건 뭘 하든 간에 뭐죠? 내 돈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 분은 소중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 어머니만 뭐 여러분 돈을 소중히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여러분 투자 수익은 그냥 돈의 성격대로 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더도 말고 뭐 더한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런 환상을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넣고 돈 먹기 여러분 돈이 너무나 크고 시장 향배를 바꿀 수 있는 돈이 크기라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돈 넣고 왜 돈을 많이 먹길 바라세요. 그 시장 흐름대로 돈의 크기만큼 봤을 때 되게 하찮은 돈일 확률이 높은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시장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부동산 특히 지방에 뭐 호텔 뭐 레전스 운영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뭐 위탁까지 다 추징을 확정인데 준다겠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기 당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걸 계속 만들어달라 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기 당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돈에게 투기와 투자 구분이 있을까? 제 경험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의 경험 그리고 제 기준은 그래요. 없어요. 없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저는 어느 것도 그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특히 돈의 입장에서 보면. 명분상 사회적 명분이나 여가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 움직이는 총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걸 왔다가 시장이 좌우를 하는 돈은 없어요. 그 차이를 못 둬요. 단지 리스크, 즉 위험을 얼마나 내가 갖겠다 안 갖겠다. 리스크를 충분히 우리가 속된 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하자면 높은 위험을 가지고 높은 수익 그걸 가지겠다 하면 뭐라 할 게 안 된다는 거고 거기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어떤 걸 막고 뭐 해도 사실은 좋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투자 어디까지 해야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익을 받아야 투자다? 이거는 돈은 그런 기준이 없고 잘 몰라요. 그건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돈의 성격대로 갈까요? 사람이 컨트롤대로 갈까요? 절대로 시장은 돈의 성격대로 가요.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돈이 거기에 나서 시장에서 주식이 확 빠질 때, 외인이 확 빠질 때, 변동성 커질 때 제가 제 동영상 중에 지난번에 언제 한 거지? 한미 금리 역전 부동산 투자 뺄까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금리 역전되니까 정말로 모든 돈이 빠질까? 근데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돈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은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북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가 우리 제일 사실은 변동이 크잖아요. 무서웠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한국만이 시장이 아니에요. 돈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시장이 안 좋아져. 이 시장이 안 좋아져. 나도 안 좋아져. 저기도 안 좋아져. 여기도 안 좋아져. 무슨 말이냐면 그때 미국 빼놓고 다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그랬을 때 돈이 저 시장에 다 나가나요? 그래서 미국 다 쏠리나요? 제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돈은 상대적 시장이에요. 시장이 다 망해도 돈은 아까 말했죠. 뭐라 했죠? 정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찾아. 그러면 얘도 안 좋아져. 저도 안 좋아져. 다 안 좋아져. 뭔가 다 안 좋아져. 그러면 거기서 다시 비교를 해야 돼요. 야, 그나마 나은 게 뭐냐? 그나마 나은 게 얘야. 근데 얘는 좀 변동성이 없어. 수익이 낮아도. 손해는 안 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일단 가만히 있어 막 가는 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했을 때.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죠.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금방 한 얘기가 국경이 없고 돈은 그 상대적이고 나보다 좀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말했던 게 돈 많이 안 그래서 진짜 그 다음 달 돈 많이 들어왔죠. 돈 한미 금리 역전 돈 근데 여전히 금리 역전 심하게 나면 당연히 돈 나가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장이 안정적이고 워낙 강세다. 근데 그 당시 돈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외국 자기 자국 기업들한테 이자 탕감이 다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금리가 막 그렇게 막 치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아닌 것 같고 이제 다 했고 우선은 할 얘기 다 했나? 사실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 오늘 또 너 오자마자 좀 뭐 끝내려고 왜 그러세요? 다음에 죄송해요. 예고 꼭 할게요. 예고하고 할게요. 예고 할 테니까 좀 보시자고요. 그때 많은 얘기 같이 하시고 하시죠. 금리 언제 오를까요? 언제까지? 모르죠. 그건 한국은행 금리요? 아니면 미국 금리요? 봐야죠. 보셔야 되는데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뭐 급하게 계속 가기에는 좀 기동 걸린 것 같아요. 보시고 다음번에 얘기 꼭 할게요. 네! 꼭 달콤한 인생님은 16일 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